어제죠, 어제. 네.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경기가 있었는데 네. 경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쵸. 0대1로 패했고 경기력도 제가 경기 보는데 너무 답답한 그런 느낌이었고. 자, 대표팀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네. 경쟁하고 있는 포지션 최근에 네. 따져보면 와,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 일단 어제 네. 이 답답한 공격력, 네네.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득점을 한 이후에는 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답답하니까 공격력이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선수 네. 중에 하나가 조규성. 그렇습니다. 있었다면 좋았겠다. 어제는 그런 이제 얘기 많이 했었죠. 어제는 나올 수가 없었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조규성이 없으니까 조규성 투입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조규성 있을 때 경기력이 참 좋았었는데. 네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올라간 상태에서 네. 사실상 주전 자리가 가장 안정해진 포지션이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최전방 공격수다. 네네. 왜냐하면 황의조가 선발로 나오는 비중이 훨씬 높지만 황의조가 사실 부상일 때, 네. 그리고 살짝 부진할 때 조규성이 엄청나게 이 국가대표팀에서 잘해주면서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벤투 감독도 조규성이냐 황의조냐 이 두 선수를 가지고 월드컵 본선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이 조규성이 좀 그립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불과 오래된 건 아니고 황의조라는 아주 그 부동의 스트라이커가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조규성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급부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는 이제 벤투 감독 이후에 13골을 넣으면서 네. 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종 예선에서는 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더군다나 최종 예선에서 골이 없으니까 네. 벤투 감독도 어느 순간은 변화를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벤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찾았죠. 계속해서. 조규성뿐만 아니라 김건희. 네네. 그리고 뭐 이번에 나왔던 뭐 조영욱 같은. 그렇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스트라이커들을 계속 찾았어요. 네. 그러다가 조규성이 황의조가 없을 때 나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규성이 선발로 나오는 경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 A매치 말고 지난 A매치 때는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왔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때는 아예 황의조와 조규성을 같이 쓰는 네네. 투톱도 한번 써보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조규성이 완벽히 이 벤투 감독의 플랜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규성 선수는 최종 예선 7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고 네네. K리그에서도 지금 득점 선두인데 네. 일단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특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굉계 플레이가 참 좋다. 그렇죠. 예. 연계 플레이에 가장 강점이 있으니까 네. 벤투 감독이 그러한 점을 조규성에게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거죠. 반면에 황의조 선수는 공간을 찾아서 뛰어가는 움직임은 좋습니다만 연계 플레이가 조금 그렇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부터 좀 먼저 던져볼까요? 네. 월드컵 본선에서 과연 누가 먹히겠느냐. 조금 좀 풀어주신다면. 그 이제 스타일적으로 예. 이 상대하는 팀마다 우리가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황의조와 조규성의 이 스타일 그리고 장단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페널티 에어리어 박스 안에서 물론 황의조 선수가 아예 연계를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네. 보르도에서도 측면 공격수로 뛴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투 감독도 황의조를 좋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의조의 가장 큰 강점은 박스 안에서 그렇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네네. 그래서 어제의 경기 같은 경우도 빽빽하게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데 황의조 선수가 뭐 오프사이드에 한번 걸리기도 했고 골대도 한번 맞췄지만 순간적으로 패스가 한번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국가대표 내에서 최고예요. 최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리그에서 10골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치열한 리그에서. 네네. 그런데 이 황의조 선수의 단점은 당연히 박스 안에만 있으니까 좀 연계 플레이가 좀 부족한 모습이고 특히나 어제 경기 같은 경우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어제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니까 황의조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볼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달리 이제 할 게 없어요. 거의 좀 갇혀 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히트맵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박스 안에 거의 대부분의 히트맵이 몰려 있고. 네, 볼터치도 굉장히 적었어요. 볼터치도 13회인데 이 13회가 사실 평균적인 수치예요. 황의조 선수가 늘 국가대표팀에 왔을 때 13회, 뭐 15회, 많으면 뭐 20회 요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지
볼터치가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아, 예. 그런데 반면에 조규성 선수는 어떠냐? 이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이 국가대표팀에서 풀타임을 뛴 경기가 저 레바논전이거든요. 레바논전. 근데 볼터치가 이미 다르죠? 이미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볼터치 횟수도 그 40번이고 굉장히 내려와서 많이 공을 받았다. 그렇죠. 예. 저런 이제 히트맨만 봐도 두 선수가 차이가 있는 거죠. 황의조는 박스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조규성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내려와서 계속해서 볼을 받아주고 연계 플레이 해주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규성 선수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니까 공격이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실 때 조규성이 나왔을 때 우리 경기가 잘 풀리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규성이 저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니까. 그래서 마치 프랑스 대표팀이 이 지루의 기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월드컵. 맞아요. 그래서 지루가 골은 없는데 월드컵 시작할 때는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덴벨레, 음바페, 그리즈만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프랑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박스 안에 그냥 다 뒤로 물러나니까 이 선수들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개인기 좋고 해도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루 넣어보자. 지루 넣었는데 지루가 연기 플레이를 엄청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수비수 등지고 하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하니까 음바페 그리즈만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 당시에 막 했던 말이 스트라이커가 골은 없는데 팀적으로는 엄청 지루가 와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월드컵 때 나왔던 얘기가 지루가 골을 못 먹어서 비판을 받지만 지루가 없었으면 이 팀은 우승 못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 대표팀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득점을 잘할 수 있는 선수는 황의조지만 팀적으로 조금 살려줄 수 있는 건 조규성이 아닐까? 결국에는 손흥민의 득점 활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게 조규성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이선 자원들이 손흥민, 황희찬, 뭐 이재성, 권창훈, 뭐 정우영 뭐 이런 이선 자원들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뛰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은 또 아니거든요. 수비수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유형의 선수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수비수를 등지고 연계 플레이를 해줄 선수가 한 명쯤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선수가 있어야 오히려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더 잘 플레이할 수 있고 이 손흥민 선수만 봐도 토트넘에서 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등지고 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전방에서 좀 등지고 있는 플레이를 할 선수가 필요하고 그걸 이제 알고 있는지 조규성 선수도 뭐 케인의 플레이를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켜봤다. 토트넘 경기 봤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득점도 득점이지만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 살려주는 역할이다. 그럼요. 공격의 플로를 좀 열어주는 역할. 조규성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만 본선 월드컵 본선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팀은 사실 아랍에미리트 같이 엉덩이만 잭 뻗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벤투가 고른다면 어느 선수를 조금 기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팀마다 다를까요? 그렇죠. 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 이번에 보면서 황의조 선수가 박스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조금 우리 공격이 답답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본선으로 갔을 때는 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본선에서는 우리 팀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이 후방에서 볼을 갖고 있으면 상대팀들이 앞으로 쭉 나와서 압박을 강하게 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규성보다 황의조 선수가 공간이 이제 생기니까. 그렇죠.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움직임. 라인을 타는 움직임을 훨씬 더 잘하고 황의조 선수의 그 장점이 그 라인 브레이킹에 있죠.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왜 잘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보르도가 지금 이제 리그왕에서는 보르도의 역사가 워낙 깊지만 지금 리그왕에서는 약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르도를 상대할 때 황의조 선수가 있지만 보르도를 상대할 때는 약팀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라인을 많이 높여요. 그러다 보면 황의조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그때 뭐 헤트트릭하고 이럴 때 그 득점 장면들을 보면 황의조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잘 빠져 들어가면서 그 움직임은 최고죠. 그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리그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본선 무대에 나가면 마치 보르도처럼 상대팀들이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팀 중에 우리나라는 약팀이니까 그쵸. 따져보면.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이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아시아 무대에서 우리 최종 예선을 치를 때는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았지만 네. 우리가 본선 무대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경기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벤투 감독도 조규성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본선에 갔을 때는 황의조의 그 뒷공간 침투를 쉽게 버릴 수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고민이 들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황의조 선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예선에서 결국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좀 부진한 상황인데 맞아요.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뛰든 네. 황의조 선수가 앞으로 있을 뭐 친선 경기라든지 좀 빨리 골을 터뜨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살아나야 돼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이제 가장 많은 득점을 또 기록하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역할은 분명 벤투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이제 남은 이제 기간 동안 월드컵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겠죠. 조규성도 써보고, 그렇죠. 황의조도 써보고, 플랜 A, B를 다 만들겠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볼 텐데 이 과정에서 본선 무대에서 주전으로 뛸 선수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무튼 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네.